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 중인 도쿄 세계난전 영상입니다. 이번 일본 식물 여행의 주 목적이기도 하고 10년 전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전시회라서 엄청 떨렸습니다. 여행 이튿날 오픈런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 10시에 전시관 입장 시작이라 여유롭게 9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줄 선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얼른 티켓 발권을 했어요. 입장료는 1인당 1,800엔, 한화 18,000원 정도입니다. 도쿄 세계난전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난들로 꽉 채워진 터널로 전시회의 시작을 알리고요. 이어서 이번 연도 수상 작품들과 전시 작품들을 볼 수 있었어요. 수많은 난들을 구경하고 나면 판매 부스에서 식물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정말 잘 짜여진 코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상도 이 흐름에 맞춰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3 도쿄 세계난전 함께 구경해보시죠. 입장과 동시에 온시디움과 호접란으로 만든 꽃기둥이 보입니다. 시작부터 어마어마함이 느껴졌어요. 원종 온시디움 중 한 품종인 오브리자톰으로 꽉 채워진 통로를 따라가면 이런 공간이 펼쳐집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어서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매년 사진으로 보긴 했지만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방의 벽면이 모두 난들로 꽉 채워져 있고 향을 가진 난꽃들의 향들이 뒤섞여 여기가 향수 공장인지 전시회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물론 좋은 향기입니다. 색깔 배치도 알록달록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이 공간은 호접란과 신비디움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뭔가 좀 인위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되고 줄이 쫙 맞춰져 있는 인위적인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완전히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각 전시 공간마다 테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공간은 화려한 난꽃들보다는 박쥐란과 틸란드시아 그리고 관엽식물을 배치해 초록초록한 색감을 잘 살렸습니다. 설마 본격적인 난 구경을 하기 전에 눈정화를 하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첫 번째 전시 공간이 마무리되면 바로 이번 연도 수상 작품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다들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바쁘셨어요. 가장 첫 번째 수상작은 파피오 페딜럼인데요. 인커라지먼트 어워드라고 쓰여 있는데 격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설마 했어요. 요즘은 사진으로 번역이 가능해서 확인해보니 설마 했던 장려상이 맞았습니다. 석곡은 트로피상을 수상했네요. 마찬가지로 장려상과 비슷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대영종 교배종 카틀레아, 교배종 파피오 페딜럼, 신비디움 등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더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곳은 조명 때문에 화면이 번쩍번쩍해서 여러분들의 눈 보호를 위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1등상은 소개해야겠죠. 참 1등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대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1등상의 주인공은 카틀레아 로렌시아나와 모시에를 교배한 품종이에요. 연한 핑크색의 바탕 꽃잎에 연보라색과 노란색이 들어있어서 뭔가 투명한 느낌을 줬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감이라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량상이라고 적혀있네요. 반다 라멜라타가 차지했습니다. 몇 달 전 흥난원 사장님이 키워보라고 라멜라타 유묘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렇게 멋지게 크는 반다였다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2023 도쿄 세계난전 영예의 대상은 파피오 페딜럼이 차지했습니다. 파피오 페딜럼은 지색란 중 하나인데 난초 취미의 끝판왕이라고 하거든요. 동글동글하고 커다란 꽃이 정말 멋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그린 몬스터라고 지었나 봅니다. 이렇게 대상을 수상한 난초들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출품한 난원은 세계로 수출을 하기 위해 엄청 바빠진다고 합니다. 이제 다양한 출품작들을 종류에 따라 소개를 해볼게요.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도쿄 넘버원입니다. 워크리아나계의 고전 명화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꽃도 큼지막하고 향기가 좋아서 마니아들을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카틀레아 노빌리올입니다. 워크리아나와 쌍벽을 이루는 인기 좋은 품종이에요. 워크리아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워크리아나에 비해 설판이라고 부르는 혀 부분에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고 향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부작으로 키우셨는데 진짜 뺏어오고 싶었습니다. 카틀레아 슈레더레입니다. 중대형종에 속하는 카틀레아이고 생각보다 꽃을 잘 피우는 원종 중 하나예요. 대부분의 원종 카틀레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직 슈레더레는 구하지 못해서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렐리아 슈퍼비엔스입니다. 카틀레아의 사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슈퍼비엔스 같은 경우 카틀레아와 렐리아를 통틀어서 가장 덩치가 큰 난초예요. 이 품종은 일본의 유명한 난농원 가와노 난원의 역작이라고 하는데, 진천 온실에도 지금 이 슈퍼비엔스 가와노가 첫 개화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카틀레아 킹 오브 타이완입니다. 짙은 꽃색을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높은 품종이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향기가 좋고 꽃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교배종 카틀레아로 실비아 프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이곳에서 처음 접한 품종인데 꽃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엄청난 대주로 잘 키우셔서 출품하셨네요. 역시 교배종 카틀레아 패기 오네일입니다. 흰 바탕에 화려한 색감의 포인트가 들어가 인기가 높은 품종이에요. 친한 나누님이 보유하고 계신데 줄을 서둔 상태라 언젠간 분양을 받아서 키우게 될 품종이에요. 미리 꽃 감상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교배종 카틀레아인데 이번 난전에서 제 마음속 1등을 차지한 품종입니다. 전시회에 출품된 모든 카틀레아 중 꽃이 가장 컸어요. 이름도 빅풋으로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거대 괴생명체의 이름을 따온 듯합니다. 뻥 안 치고 어른 얼굴만한 꽃이에요.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다음은 파피오페딜럼 존입니다. 정말 다양한 품종들이 있었지만 임의로 선발해서 몇 품종 소개해볼게요. 파피오페딜럼의 끝판왕 로스차일디아눔입니다. 파피오페딜럼 마니아들 중에서도 이 품종의 변이만 모으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 있고 멋있는 난초입니다. 꽃이 외계 생명체를 닮은 듯해서 호불호가 있는 편이고요. 변이에 따라 양옆 꽃잎이 변형되어 긴 수염처럼 보이는 품종들도 있어요. 주피터라는 이름을 가진 파피오페딜럼입니다. 완전 제 취향이었는데요. 보통 노란색 파피오페딜럼에는 작은 점들이 박힌 깨순이들이 많은데 점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완전 계란 후라이 같았습니다. 온시디움 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지고 싶었던 품종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 설레었어요. 나바나 옐로우라는 이름을 가진 온시디움입니다. 정확히는 트리코센트룸으로 온시디움의 하위 속에 속하는 품종입니다. 연한 주황색을 띠는 호피 무늬 꽃잎에 커다랗고 노란 립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꽃대가 길고 꽃 자체도 커서 완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온시대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는데요. 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시디움 댄싱걸의 대왕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노랑 치마를 입은 여자들이 군무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아쉽게도 향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접란 존입니다. 아쉽게도 호접란 파트는 대부분 아마빌리스계의 교배종들이었어요. 원종 호접란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원종 호접란들은 보통 여름에 개화를 하는 종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빌리스계 호접란들은 인위적으로 개화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전시회 일정에 맞춰서 꽃을 피워냈을 거예요. 호접란들 중 가장 눈에 들어온 품종은 풀체리마와 파리시를 교배한 개체였어요. 둘 다 초소형의 호접란인데 부모의 영향으로 정말 아담한 덩치의 작은 꽃을 피웁니다. 특히 향이 좋은 파리시의 피가 들어가서 향도 굉장히 좋아요. 꽃대 끝에 새끼촉을 달고 있었는데 진짜 뜯어서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트라고 느껴졌던 곳입니다. 덴드로비움, 즉 석곡존인데요. 원종 덴드로비움부터 화려한 교배종 덴드로비움까지 가장 눈이 즐거웠던 공간이에요. 야마모토 덴드로비움입니다. 야마모토 난원의 역작들로 원종 덴드로비움인 노빌 품종을 6종 개발하여 크고 화려하게 재탄생시켰어요. 다양한 화색을 가진 품종들이 있으며 꽃 크기가 거의 소형종 카틀레아만 해요. 게다가 다화성으로 피어나 인기가 좋습니다. 이 석곡은 레포리아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돼지아빠님이 꼭 키워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꽃도 예뻤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 꽃이 있어서 향이 나는지 맡아보지는 못했어요. 덴드로비움 파메리입니다. 한국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품종인데 사실 큰 매력을 느끼진 못했었어요. 그런데 순백색으로 핀 이 파메리를 보니까 슬쩍 욕심이 나더라고요. 보통은 핑크색 꽃을 피우는데 하얀 꽃을 피우는 변이가 나타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명석곡입니다. 이름표는 대명석곡인데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대명석곡보다 대공은 가늘면서 길이가 엄청 길었는데요. 그에 비해 꽃은 굉장히 컸습니다. 꽃송이 하나하나 자체도 컸지만 꽃대 자체도 팔뚝만하게 거대했어요. 제 대명석곡도 이렇게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비디움 존도 정말 좋았어요. 화원에서만 볼 수 있던 품종들 말고도 다양한 꽃 모양과 화색을 가진 신비디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꽃부터 주먹만한 꽃까지 크기도 천차만별이에요. 신비디움 중 가장 눈에 들어온 샤이니 샤워라는 품종입니다.
저한테는 대왕 출란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덩치가 굉장히 큰데 꽃이 동양의 출란 느낌으로 생겼거든요. 게다가 꽃대도 하수형으로 자연스럽고 멋지게 뻗어 있는데 노란 꽃이 빛처럼 쏟아지는 느낌이라 샤인샤워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디카스테와 카타세툼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이 난초들은 봄에 벌브와 잎을 올리고 가을에는 잎이 낙엽이 져요. 그 후 대공만 남은 상태에서 꽃대를 올리는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마니아층이 두터운 난초예요. 디카스테 중에 가장 마음에 든 품종인 리시다 오리온이에요. 티끌 하나 없는 백색 꽃인데 거기다 꽃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국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꼭 구해서 키우고 싶은 개체였습니다. 카타세텀들도 가을에 잎이 낙엽이 지고 나서 꽃을 피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카스테에 비해 길쭉한 대공을 가지고 있고 꽃송이 자체를 많이 피워요. 그래서 죽순 같아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역시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사랑받는 난초 중 하나예요. 저도 키우고 있는 클로에시아 그레이스던입니다. 제 거는 아직 작은 벌브 3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완전 대주죠. 5년 정도 잘 키우면 이 정도로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앙증맞은 꽃이 굉장히 예쁘지만 향이 또 좋아요. 강한 수정과 향을 뿜어냅니다. 요즘 제가 주변 나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품종이기도 해요. 풍란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풍란은 따로 풍란대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크진 않았어요. 가장 눈에 들어온 풍란은 만주사계라는 이름의 풍란이었어요. 풍란은 꽃 뒤쪽으로 거라고 부르는 꿀샘이 보통 하나씩 있는데 이 품종은 그 꿀샘이 3개가 있어요. 이런 변이를 삼거화라고 부르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변이 중 하나입니다. 집에도 삼거화 품종을 몇 개 키우고 있어요. 역시 석곡들도 작은 규모로 전시가 되고 있었어요. 아직 정상적인 개화 시즌이 아니라 꽃이 풍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얘는 아마도 경홍석곡인 듯해요. 이름에는 쿄베니라고 써있는데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게 경홍이 맞다면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른 석곡에 비해 시도 때도 없이 꽃을 피워서 이렇게 겨울인데도 풍성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석곡을 처음 키워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강추하는 품종이에요. 출품작들을 구경하고 나오면 번외편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카틀레아를 이렇게 키워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꽃 개수를 40개까지 세고 포기했습니다. 앞에만 이렇게 꽃이 많이 핀 거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옆으로 가봐도 꽃이 꽉 차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호접란도 대박이죠. 일단 꽃 하나하나의 크기도 엄청 커서 대박이지만 꽃 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중간에 흰 호접란을 보시면 한쪽에 13개씩 총 26개의 꽃이 피어있고 아직 꽃대 끝에 피지 않은 꽃봉오리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진짜 이거 키우신 분을 찾아가서 비법을 좀 배우고 싶어졌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판매 부스들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검역 등의 문제로 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없어서 눈으로만 봐야 했어요. 첫 번째 부스는 카틀레아 부스입니다. 교배종 카틀레아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대왕꽃들 2-3송이씩 피워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어요. 저렴한 품종은 3만원부터 비싼 품종은 30만원을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부스 그대로 진천온실에 옮겨놓고 싶네요. 호접란 부스가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대부분 초미니 호접란들을 구매하고 계셨는데요. 가격은 하나에 12,000원, 2개는 2만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곳은 소형종 난초들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저도 모르는 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팔루다리움 혹은 오키다리움이라고 해서 미니 온실을 만들어 그 안에 키우는데요. 난초가 식물 중에 가장 많은 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보고 세상에 내가 모르는 난초가 더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배울 것들이 넘쳐납니다. 원종 호접란과 그 1차 교배종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가격 자체는 한국에 비해서 저렴했어요. 16,000원부터 4만원까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가격입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 않은 개체들이 많아서 그런지 꽃사진을 첨부한 것이 인상 깊었어요. 옆에는 부작을 해둔 호접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여름에 꽃을 피우는 품종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보니 꽃사진들을 붙여놓았네요. 원종 호접란도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스는 다양한 난초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름과 가격표가 너무 예뻐서 눈에 띄었어요.
그 중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클로에시아가 있었는데 가격이 정말 착했습니다. 저는 6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여기는 16,000원이에요. 전체적인 부스 느낌이 알록달록하죠. 덴드로비움 엉펑도 있었는데 가격을 잘못 적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큰 대주인데 10,000원이라니. 여기가 한국이었으면 당장 샀습니다. 중국이 원산인 덴드로비움 린들레이와 젠킨시를 교배한 품종으로 작고 아담한 벌브에 노란 꽃을 다화성으로 피워 인기가 좋아요. 아라바제의 헤어를 담당하고 있는 디네마입니다. 디네마는 한국이 훨씬 저렴하네요. 같은 사이즈의 디네마가 한국에서는 5,000원인데 여기는 11,000원입니다. 파피오 페들럼 부스입니다. 자꾸 파피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진짜 큰일이거든요. 주먹만한 꽃을 피우는 파피오들이 정말 예뻤습니다. 가격은 22,000원부터 11만원까지 다양했는데 알아보기 쉽게 스티커를 붙여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꽃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포장을 잘 해두었는데요. 구입을 하면 꽃에 네카라 같은 걸 한 번 더 씌워서 주시더라고요. 반다 부스도 정말 화려합니다. 대부분 꽃이 크고 화려한 교배종 반다들이었는데요. 가격은 한국보다 역시 저렴했습니다. 하나에 3만원, 두 개에 5만원입니다. 무엇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하엽진 잎들이 거의 없고 뿌리도 마른 것 없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반가운 얼굴 벌레잡이 제비꽃입니다. 하나에 6,000원, 두 개에 11,000원입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품종들이 있지는 않았고 입문자들이 키우기 좋은 품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요즘 벌레잡이 제비꽃에 빠져있다 보니 유심히 구경했는데요. 패키징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꽃사진도 하나씩 붙여두고요. 이 부스는 벌레잡이 제비꽃을 비롯하여 다양한 식충식물들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난 전시회인데 왜 식충식물이 나왔는지는 의문입니다. 판매 부스의 하이라이트, 야마모토 덴드로비움 부스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큰 꽃을 주렁주렁 피워주는데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8,000원이에요. 뒷줄에 꽃이 핀 큰 개체는 판매용은 아니고 샘플로 가져오신 거고 앞쪽에 꽃 필 준비를 하고 있는 작은 애들이 판매 상품이에요. 여기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하나만 사는 사람은 없었고 대부분 품종별로 하나씩 사가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판매 부스까지 살펴보고 도쿄 세계난전 구경을 모두 마쳤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음날 하루 더 갔다 올 걸 하는 후회도 했고요.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 길어져서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